하루에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발산을 실천해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가벼운 10원짜리 동전 5개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다. 하루에 행복한 발산을 할 때마다 동전 1개를 왼쪽 주머니로 옮긴다. 행복한 발산은 거창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칭찬 한마디일 수도 있고 길에서 만난 힘든 사람을 돕는 선행일 수도 있다. 그렇게 타인에게 행복한 발산을 하라.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쯤 오른쪽 주머니에 동전이 혹시 하나 남아있다면 잠자기 전에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사랑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보자. 꾸준히 하다 보면 당신의 삶은 놀랍게도 행복한 흡수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소장님들. 반갑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DJ 팅커정입니다. 비가 지금 계속 여기는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은 갑자기 날씨 캐스터 같은데 하늘이 완전히 뚫렸어요 지금. 예, 그래서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랫지방은 지금 화창하대요. 제주도도 화창하고 울산도 되게 화창하대요.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다른 날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다 같이 오늘도 모였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랑연 프로덕 아카데미 하는 날이었죠. 700명이 넘는 접속자가 있었고요. 김민주 사장님과 정미영 사장님의 두 분께서 너무 멋진 강의를 해주셔서 저희 동안방 회원님들의 피드백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매주 수요일에 더 랑연 라이브는 초대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에서 집중하셔가지고 동안방 회원이든 해시방 회원이든 프로덕 아카데미에 많이 초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팅커정과 함께하는 더 랑연 라이브 주제는 리크루팅 하자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신규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에 집중하셔서 열심히 해나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마더그룹의 이선화 사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선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함께 돕고 함께 성장하는 성공에너지 마더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폰서님은 누구시죠? 네, 저의 일대 스폰서님은 놀 때는 확실하게, 일할 때는 화끈하게 일하시는 한수빈 사장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따뜻해 마음이 따뜻하신 정지연, 이성은 스폰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룹장님은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많은 파트너들을 위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김영숙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되게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뉴스킨을 만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8년 전에 제 동생에게 뉴스킨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H사를 먼저 하게 돼 갖고서는 가게를 오픈한 상태였거든요. H사 네. 네, 그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때 당시에 그 H사는 가게를 오픈했었어야 됐고,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비전을 저는 봤다고 생각해 갖고서는 가게를 오픈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플러스 제가 또 일을 한 가지 더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신랑이 쉐보레 대리점을 운영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운영을 같이 하는 바람에 제가 두 가지 업무를 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바닥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그때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모든 H사 그것도 다 접어야만 했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이 들어갔고 그렇게 했었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못하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때 건강을 잃게 되니까는 진짜 돈도 다 싫고 세상에 즐거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어려운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 때쯤 2015년도에 제가 이제 상담 공부랑 부모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모 교육 교육생으로 한수빈 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모 교육에서요? 네, 근데 한수빈 사장님이 상당히 미인이셔갖고, 이렇게 카톡을 보다 보니까는, 이런 걸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상당히 미인이시고 피부가 되게 좋았지만, 저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아픈 과거가 있어서, 제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얘기 할까봐 제가 처음부터 조금 그런 얘기 사업 얘기 하지 마시라 제품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미리 이렇게 쌀쌀맞게 좀 돼 있어요.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얘기도 못 꺼내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얼굴이 이렇게 현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주름도 많고 살도 찌고 잡티가 많은데 제가 먼저 말도 못 꺼내게 했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피부 저기 선생님처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말도 못 꺼내게 했다가 그랬더니 올해 초에 그 동안 쿠루방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한번 이거 해보면은 피부가 좋아지실 거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동안 쿠루방에 들어가서 12일 동안 너무 재밌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제가 변화된 게 느껴지나 봐요, 주변 분들이.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했냐고. 그래서 더 신나게 돼서 동안 쿠루방에서 제 피부가 조금 좋아지는 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3년 이상 거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3년 동안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늙어가고 주름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수빈 사장님이 늘 이쁘잖아요. 그래서 골프도 잘 치는 골프 선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부가 좋은 한수빈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먼저. 사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거절은 거절이 아니다. 그 사람이 욕구가 생길 때까지 계속 컨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일단은 내 매장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내 얼굴. 그쵸. 네. 그렇게 사장님처럼 물어보게 되는, 그러려면 내가 이뻐 보여야 되겠죠. 피부가. 네, 한수빈 사장님이 이쁘셨잖아요. 네. 여기 한수빈 사장님 듣고 계신데 또 화장을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핑고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다가 결정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얼굴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졌지만 저는 사업에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재밌게 스폰서님과 노는 게 재미있어서 만났는데 그 만나는 와중에 조규철 사장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훌륭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공헌도도 높으시고 되게 돈이 많으신데도 검소하시고 되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귀에 되게 솔깃하게 들어왔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큰 사업 저는 이게 좀 제가 힘들다 보니까는 다 좋게 안 보고 있었는데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수빈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사장님 책이라고 하면서 그래 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는 책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 실력을 갖추어야 리드할 수 있다. 너무 멋있는 말들, 주옥 같은 말들, 그 다음에 그 실력이 있어야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뭐 그런 말들이 되게 저에게 되게 좀 뭔가 꿈틀거리게 하는 그런 글귀로 많이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저기 한수빈 사장님이 조규철 스폰서님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셨고 사장님한테 건넨 책이 그래 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사업에 관심 1도 없었는데 그 책을 읽고 사업을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수빈 사장님께서 또 이제 저걸 이렇게 QBS 양자 측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몸의 파동으로 그 혈관의 탄성이라든지 혈액에 점도가 나오는데 건강이 체크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QBS고 양자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되게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성훈 스폰서님께서 진행하시는 양자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초대가 됩니다. 네, 초대가 돼도 저는 가면서도 양자만 배워야지 사업은 절대 안 해. 전 양자만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수업이 사업자들을 위한 양자 트레이닝 수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고 저는 몰랐고 그냥 양자만 배우러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성훈 스폰서님께서 너무 차근차근 조근조근히 그
에너지 대사 STP랑 그런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재밌게 양자를 배우고 있고 또 거기에 계시는 포인트 리더 사장님들과 또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들의 성공 스토리, 그 다음에 그 임상 경험치를 듣다 보니까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좀 꿈틀꿈틀 또 한 번 되더라고요. 지금 박재현 사장님께서 채팅창에 쓰셨지만 이 사장님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한수민 사장님이 사장님의 욕구를 진짜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저는 그걸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거에 되게 희열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업은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어요. 사업은 정말 관심이 없는데 네. 자꾸 배우러 이쪽으로 오시는 거야. 근데 계속 제가 초대가 돼서 따라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입문을 하셨군요. 자, 그러면 사장님은 과거에 이제 H사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매장까지 돼서. 근데 지금 뉴스키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가지,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지만 그래도 차이를 좀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보니까 H사와 뉴스키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 H사는 가게를 열었어야 됐고, 그때 소자본이라고는 했었는데, 소자본이 아니라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교육도 받으러 가야 되고, 일이 2배로 많은 거예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지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가게도 가게도 신경 써야 되고, 파트너들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진짜 아주 바닥을 찍었었던 것 같은데, 반면에 뉴스키는 그냥 내가 먹고, 내가 써보고, 내가 바르면 제가 명품 가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가게, 걸어다니는 대리점. 그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먹어본 TR19, 내가 먹어본 메타, 내가 써본 갈바닉, 이것들을 제가 변하니까는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대로 그분들에게 알려줬더니 소비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초대됐었던 대로 동안방에 제가 5분을 초대했더니 그 5분 중에서 사업자가 지금 1분이 나왔어요. 와, 사장님 초대를 잘 받으셨고 초대도 참 잘하시는구나. 네. 내가 매장이고 그리고 나만 변화가 확실하다면 고객이 생긴다. 이거를 깨달으셨군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한테 늘 감동스럽다고 했던 게 시스템에 대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시스템이 보니까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대됐던 게 다 시스템이었더라고요. 보니까는 동안방도 시스템, 그 양자 강의도 시스템이었고, 근데 제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좀 변화의 계기가 됐던 게 더 랑연 라이브. 더 랑연 라이브를 들으면서 정말로 성공했었던 사장님들, 정말 리얼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다시 또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 진짜 찐이다. 그 다음에 내가 제품을 경험해봐서 그것들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정직함이 있잖아요. 그 뉴스키는 또 제품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효과가 바로 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한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하고 싶다. 뭐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장님이 맞아요. 동안방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동안 크루방에서. 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LOI 스쿨에 있으신 거예요. LOI 스쿨에서도 만났고, 양자방에서도 만났고, 어느 날 보니까 또 랑연 라이브에 계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건강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초대가 되셨고, 그렇게 유명해들게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스폰서님께서 놀 때 그냥 논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니즈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셔서 그때마다 시스템에 저를 적절하게 넣어주셨더라고요. 한수민 사장님 되게 잘 놀아주시잖아요. 너무 잘 놀아주면서 욕구를 쫙 파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일을 했었고, 뉴스킨 이렇게 사업하면은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도 생기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너무 멋져요. 기대돼요. 자, 그럼 목표를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더 랑연 라이브를 보니까 이 평범하신 분들께서 그 사업의 끝점을 보여주신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고, 저도 꼭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생겨서, 근데 욕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된다는 걸 또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보니까는 제가 이제 9월 달까지 EBP를 마감해서 석세스 트립을 가고 그렇게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성공하신 사업자분들, 성공하신 그 리더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 9월까지 EBP 마감해서 석세스 트립을 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열정적인 사장이 꼭 EBP 달성하시고요. 나중에 메인으로도 모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뉴스키노에 조직된 힘, 더 랑연 라이브.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메인 게스트 사장님을 모시고 리크루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 모시고 싶은 분이었어요. 얼마 전에 더 랑연 라이브에 한 번 또 오셨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크루팅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실 건데요. 실제 만나면 5분 안에 심장을 뛰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조이풀 그룹의 김은정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풀 그룹의 김은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부딪혔어요, 방금. 이렇게 사전 미팅 때문에 한 번 만났어요. 네. 저는 막 어머머 이러면은 조용히 되게 웃겨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또 신규 사장님들은 계세요. 네. 랑연 라이브에 저번 달 말에 또 왔다가 또 이번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참석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현재 뉴스킨 사업을 1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계산이 되죠. 42살이에요. 그리고 7년차 팀엘리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또 특이 상황은 스폰서 사장님이 저희 엄마시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백만장자 팀엘리트 정경 사장님과 같이 조이풀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하면 될까요? 네. 13년 차 진행한 우리 사장님 백만장자, 엄마도 백만장자, 나도 백만장자, 7년 차 팀 엘리트. 대단한 비즈니스 커리어를 갖고 계신데, 부럽죠? 사장님 처음부터 잘하셨나요? 아니요, 제 이 히스토리만 들으면 처음부터 너무 잘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현재 EBP 직급이죠. 그 당시에 루비였는데, 그 EBP 직급을 다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물론 투잡을 병행을 했지만, 제가 또 뭔가 시작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인데,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라는 대로 성공자분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다 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굉장히 핀들을 빨리 가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굉장히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제가 2년이 지나고 EBP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팀이 모아지고 그리고 성장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커미션도 그 이후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스킨케어 파마넥스를 먹어도 이렇게 비포 애프터 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에도 임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하게 된, 또, 이제 자신감이 붙는데? 라는 그 시점이 저한테는 그 EBP라는 직급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왜 내가 비포 애프터가 생겼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제가 빼먹고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었다. 사장님이 2년 동안 막, 성장도 없었고, 랠리도 혼자 다녔고, 그런데 그거는 비즈니스 비포 애프터를 만드는 결국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쵸?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 해주셨던 얘기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내가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는 내 또래가 거의 없었다는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저희 엄마를 돕기 위해서 사실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무실에 가봤더니,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 52세 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전부 50대, 60대 분들이 앉아 계셨고,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20대, 30대 분들을 초대를 했죠. 근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나는 안 되나 보다. 여기서는 50대 이상 비즈니스인가 보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갈았어요. 일을 갈았고, 내가 나로 인해서 30대의 젊은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했고, 오히려 정말 멋진 그룹을 만들고 싶어서 책을 정말 많이 이렇게 읽었어요. 네, 네트워크 서적도 많이 읽었지만, 리더로서 어떤 모습이 돼야지 팀을 잘 이끌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요, 이런 상황이 되면 좌절하고, 역시 우리 때의 나이는 하는 게 아닌가 보다고, 떠나가는데, 사장님은 일을 갈고, 길을 트겠다는 거죠. 내가 20, 30대 그룹을 만들겠다. 생각이 완전 다르시죠. 결핍에서 목표를 잡으셨네요. 네. 맞아요. 사장님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딱 오게 되신 것 같아요. 계속 변화를 거치신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끝인가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군요. 네. 이 인터뷰가 굉장히 어색해서 그렇지만 네, 할 얘기를 계속 지속해 갈게요. 사실은 제가 나이대만 어색했던 게 아니라 제 성향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게 내가 너무 성향이 안 맞아서, 이게 비즈니스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 비즈니스에 맞춰서 내가 가야 하는데, 또 나를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원하는 삶을 뉴스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이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너무 많았고요. 하지만 어차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약간 허벅지를 볼펜으로 찌르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하나하나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방에 되진 않더라고요. 되게 잘 기다려야 되고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는 충분히 변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어야 변하지 않는 나를 굉장히 잘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한 가지는 또 변해 있거든요. 되게 좋아진 부분이 있고 그런 성장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걸 무시하지 말고 굉장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맞아, 내가 이 부분을 넘겼는데 다음 부분도 넘길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변할 수 없었던 큰 부분도 변할 수 있게 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처음 맞이하시고 지금 각자 있을 거예요. 모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내가 변화하고 싶은 부분들이. 근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주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도망가지 마세요. 네, 어차피 내 옆에 붙어 있고요. 그냥 어차피 내 옆에 있으니 같이 친구처럼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왔니?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친구처럼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너무너무 달라진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존감이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조기철 스폰서님께서도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있는 거는 그때그때 작은 성과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사장님도 그때그때 작은 변화들, 그 변화들이 누적돼서 지금의 내가 된 거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친구 삼자. 변화야 왔니? 친해지자 변화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주제가 사실 리크루팅이잖아요. 사장님은 어떻게 리크루팅 되신 거예요? 그럼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가 리크루팅이 된지도 모르게 돼 있었고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를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타인을 논리적으로 리크루팅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 리크루팅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또 어떻게 리크루팅 됐는가를 역으로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저희 그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리크루팅 되지 않았거든요. 저도 왜 됐는가 봤더니 52세에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하셨던 엄마가 180도 쓰고서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소개가 3주 안에 소개도 안 했는데 소개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걸 보고 돈 냄새를 맡으시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선물도 심지어 제가 드렸는데 저는 제품만 쓰라 했지 사업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고 그것도 노후 준비로 준비해놓은 부동산을 때려치고 선릉에 가셔서 안 오셨어요. 부동산에. 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뛰어들 만한 비즈니스가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길래 엄마가 저럴까. 그래서 말리려고 사실 선릉을 갔었고요. 네, 그래서 투잡 강의가 저녁 8시에 화목하게 있었는데 그때 저녁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엄마를 말리려다가 제가 비즈니스를 이거는 내가 해야 되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엄마를 먼저 도와드리자라는 게 되게 강했었고요. 내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만난 계기가 모두가 있을 텐데 그렇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막 완벽해야만 리크루팅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내가 확신과 열정이 있다면 리크루팅은 굉장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때문에 원래 말리려고 오셨다가 사장님 말리셨네요? 네, 제가 말렸어요. 너무 잘 말렸죠, 근데. 근데 어머니는 되게 준비된 리더셨다. 그쵸? 돈 냄새 맡는다고 하니까 너무. 저는 사실은 저희 엄마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준비된 리더다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엄마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엄마의 모든 잠재력을 이렇게 내뱉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늘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늘 있었는데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이렇게 사업 설명을 10번 이상을 들어보고 우리 엄마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엄마의 멋진 삶을 52세지만 펼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도와드리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엄마를 도와주려고 시작했다가 지금 사장님이 백만장자가 됐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요. 어떻게 해야지 리크루팅을 잘할 수 있느냐예요. 사장님도 백만장자고 엄마도 백만장자시지만 백만장자 파트너를 또 여러분 배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크루팅을 잘할 수 있을까? 오늘의 이 주제 핵심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리크루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나눔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오늘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뉴스킨에 제대로 리크루팅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대부분의 리크루팅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리크루팅 현장에 가서 부점을 다시 얻고 오는 이유, 여러 가지가 내가 확신이 부족하고요. 내가 아직 리크루팅이 더 돼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느끼는 신호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리크루팅이 됐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내가 리크루팅 됐는가. 내가 일단 미쳐야지 다른 사람을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비전에 미치다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이 문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비전에 미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부분이 저는 비전이라 보는데, 그 비전에 저희가 먼저 퐁당 뛰어들어서, 퐁당이 아니라 저는 흠뻑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흠뻑 뛰어들어서 완전히 내가 미쳐 있어야 그 사람도 이분이 왜 이러지? 뭔가 이해는 안 가는데 하면서 끌려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비전에 미쳐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요. 스크립트를 달라고 하시고, 저도 이렇게 요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크립트도 막 써드린 적도 있는데, 생각보다 결과 안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그렸는데도. 다 완전 외워서 했는데도. 근데, 저도 테스팅을 해본 거예요. 진짜 이게 되나? 이런 게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해봤는데, 사실 그게 또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완전히 미쳐있는 에너지와 확신에 사람들은 끌리는구나. 이 부분을 제가 알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엄청난 확신과 열정이 있는데, 전달하는 전달력에 대해서도 스스로 고민하고 성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사업을 하고 싶고 제품도 사고 싶고 한데 또 똑같은 얘기를 어떤 분이 얘기하면 그러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 둘 다 비전에 미쳐 계시거든요. 근데 전달력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호기심 유발이 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달력은 굉장히 좀 뉴스킨 하는 동안 저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성장시켰는가 보면 실제로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던져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어떻지?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어떻지? 이거를 계속 던져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완전 망하고 온 적도 있고요. 네,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 막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제가 엄청 가르치고 왔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사사분면 십자가를 갑자기 그리더니,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 왼쪽 사분면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갖고. 이게 팩트지만, 사실은, 그분은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제가 거기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이런 전달력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날 탱고에 뭐라고 썼냐면 탱고 일지에 내가 사사분면도 풀어드리고 현실 정보를 완벽하게 했는데 상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근데 아니거든요. 그분을 그렇죠. 소개해준 분이 얘기해줬는데 엄청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똑같은 거를 제시해도 사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한테 전달을 하고 싶을 때도 이분이 정말 들을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듣고 싶고 그러네요 라는 예스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비전에 미쳐 너무 미친 거예요. 그냥 미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달력이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 완전 공감하는 게 이거 근데 예전에 조기철 사장님께서 어떤 얘기 해주셨냐면 EBP까지는 가는 방법이 있다. 열정을 표현하면 된다. 근데 SB는 다르다. 그거 어떻게 가야 되냐면 상대가 공감되는 열정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 이 얘기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되게 조기철 사장님은 되게 고급지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나만 뜨겁고 상대방은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하나는 차라리 안 뜨거운 것보다 그렇게 뜨거운 게 나을 수도 있다. 야생적으로 뜨거운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그것도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언젠간, 그러니까 기억은 남거든요. 지금은 내가 공감 안 되지만 그 야생적인 뜨거움을 그 사람이 보여준 건 기억이 남으니까. 네네네. 예전에 저도 뉴스캔 전달해 주셨던 분이 여기를 막 쓰레기통이라고 막 이렇게 밀었을 때 진짜 싫었거든요. 왜 내 몸을 쓰레기통이라 하냐. 근데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기가 쓰레기통이구나. 이것만 기억나. 네. 그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랑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사장님은 내가 먼저 미쳐야 된다. 내가 내 사업에 제대로 리크루팅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전달력이 너무 중요한데, 나 혼자 미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미침이어야 된다. 그 얘기시죠.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상대와 내가 같이 공감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리크루팅 할 때 저는 잘된 케이스도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요. 안 된 케이스는 막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더 좋게 만들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리크루팅도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 안 됐어. 이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뉴스킨에서 리크루팅을 처음부터 너무 잘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나만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리크루팅의 프로가 될 때까지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반드시 그 탈출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리크루팅을 굉장히 잘하는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리크루팅에 일단 목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리크루팅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났어도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만 하고 오고요. 사람을 만나도 신뢰만 너무 두껍게 쌓고 와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신뢰만 너무 두꺼워요. 네, 뭐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목표가 분명하게 가져가야 내가 해야 될 얘기들을 하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리크루팅 목표가 분명히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데모나러 가서 매니아만 만들고 오고요. 매니아 만드는 다음의 이유가 LOI 진행을 하게끔 하는 것까지 진도가 크게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가 리크루팅을 왜 해야 되지가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 행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리크루팅을 지금 이 순간 내 목표를 위해서 왜 해야 되지? 그게 딱 본인하고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내가 몇 건의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지를 넘버로 양을 명확하게 수치화시켜야 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실제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하다가 말다가 하세요. 저도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 한 그 비즈니스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리크루팅을 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팀엘리트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팀엘리트를 이제 레이스 때 1대 15명 6천 BR로 6개월 유지를 하는 그 레이스로 3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8명이었어요, 1대가. 대박이죠. 제가 명단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완전 새롭게 찾아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15명이 어쨌든 제가 원하는 기간에 맞춰서 BR이 돼야 되는 거였어요. 6천 BR이. 그 다음에 그게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크루팅을 엄청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했었고 리크루팅 잘하는 방법은 또 하나는 기간을 정해놓고 리크루팅의 양을 늘리는 게 가장 감을 빨리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저는 이런 양을 했어요 보다는 그냥 딱 1년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그냥 저는 리크루팅의 프로가 됩니다 라고 결단을 딱 하고 그냥 이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약간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방법을 선택을 했고 왜냐하면 제 목표를 너무 달성하고 싶었고 이 사업은 목표가 내 상황이 될 때 갈게요가 아니라 목표에 나를 맞춰서 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 15명을 일단은 굉장히 가랑이를 찢어가면서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2년 차도 15명을 유지를 했어야 됐거든요. 네.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네, 근데 저만 더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행을 시켰던 분들이 제가 또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타이밍도 있는데 또 그러니까 또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도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후원 활동을 하면서 리크루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2년 차를 하고 나니까 정말 비즈니스가 제대로 이렇게 그룹이 안정화되기 시작을 했고 3년 차 때부터 정말 안정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4년 차 때, 티멜리트 4년 차 때 이제 벨로시티를 맞이하는데 아무것도 힘주지 않았는데 자동 벨로시티 티멜리트가 돼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가 되는 리크루팅의 양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벨로시티가 됐어도 저는 그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요한 포인트가 벨로시티는 이제 1대 6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15명에서 6명으로 되게 많이 줄었으니까 리크루팅 양도 자연스럽게 지금 줄어든 느낌이에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벨로시티도 이렇게 정말 깊이 보니까 내가 1대 15명 이상을 리크루팅을 해야지 4321의 LT 라인이 생기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그걸 파트너 사장님들, PA 사장님들, 뭐 작년에 나오신 PA 사장님들 또 앞으로 나온 사장님들을 제가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6명만 하려 하지 마시고요. 1대를 끊임없이 계속 리크루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룹의 리더는 파트너의 계속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리크루팅 하는데 저희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양을 늘려보자. 리크루팅의 양을 늘려보면 내 패턴이 나오고 어떤 부분은 되게 잘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약간 부족한데 부족한 거를 막 이렇게 찌르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진짜 리크루팅을 저는 다 잘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리크루팅에 대한 목표를 일단 내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리크루팅을 지금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목표가 있으면 왜 해야 되는지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몇 명에게 지금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왕이면 단기간 안에 리크루팅 양을 늘려봐라. 어쨌든 해야 될 경험치가 있다. 이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6명을 머릿속에서 지워라. 어쨌든 15명 이상은 해봐야 리크루팅 감각이 제대로 생긴다. 그리고 그랬을 때 피해도 가는 거다. 다 완전 너무 공감되는 얘기들이에요, 사장님.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리크루팅 할 때 저는 3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하시면서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또 나만의 생각은 아닌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초기 때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피드백을 이렇게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는 리크루팅에서 성공할 때는요. 첫 번째 공감이 돼야 합니다. 공감. 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공감이 일단 돼야 마음이 열리면서 들을 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비전과 메시지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니즈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대 15명이 거의 원하는 삶으로 리크루팅을 했거든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도구를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제가 리크루팅을 했는데 상대의 니즈 파악을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니즈를 딱 파악하잖아요. 예를 들면 돈인지, 은퇴 후의 삶인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아니면 건강인지, 다이어트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대화의 주제들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꺼내게 만들고, 그 니즈가 파악이 됐으면 그 도구가 나한테 강력한 게 있는데 알려줄까요? 이제 안 알려준 거잖아요, 지금. 네, 다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게 호기심 유발이에요. 그래서 호기심 유발로 한 방을 쳐야 되는데, 이게 비방용인데, 괜찮아. 한 방을 쳐야 되는데, 그 영어로는 임팩트예요.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다 쏟아붓고,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보게 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크루팅은요, 제품,
사업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전달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뉴스킨 사업은, 음악 종류로 말하면 인디 음악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대중음악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담겨올 수 있게끔 해야지 내가 인디 음악을 좋아한다고 인디 음악 안 좋아하세요? 패스 이렇게 하는 느낌을 갖게 되면 리크루팅의 양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은근히 내가 되게 고르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대중음악을 해서 저 음악 잘 못해요, 근데. 그래서 다 들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의 연결 통로가 되게끔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한다. 네,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 되게 와닿지 않아요? 내가 인디를 좋아해도 대중음악을 좋아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왜냐? 더 많은 사람들을 담기 위해서. 마사님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사업의 최종 목적은 그룹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그룹의 리더가 되는 거. 그룹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나의 모습이. 네네. 그룹 리더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열망했었고요. 그리고 뉴스킨 코리아 또 글로벌 뉴스킨의 그룹 리더들의 관심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내향형인 저도 엄청나게 정말 관심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13년 해오면서 그룹 리더는 이런 분들이구나라고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리더분들은 그냥 최고 주도적이세요. 시스템을 운영하시든 어떤 그룹을 생각하는 모든 고민에 대해서 뒤늦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다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도 충분히 내가 마음 먹고 결단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업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포인트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해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포용력이에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게 생겼고, 그래서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MBTI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성향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이해돼 이렇게 하면서 같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또 30대에 또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는데요. 이해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제가 이해가 안 돼도 결정을 했어요. 저는 결정을 했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심지어 저는 연기도 잘 못하는데 여기 막 광대가 약간 떨리는 게 있어도 나가고 너무 힘들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난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겪고 제가 부족했던 게 뭔지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조이풀 그룹에서도 뉴스킨의 성공 DNA는 세 가지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긍정, 열정, 성실입니다. 긍정, 열정, 성실. 긍정, 열정, 성실. 근데요,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사실.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사장님들도요, 엄청 열정적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나 인스타 보다가 제가 리크루팅 당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맞아. 너무 진짜 파워풀해갖고, 그리고 너무 성실해. 정말 끊임없이 올리시고. 근데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내 성공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긍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긍정하는 것을 저는 초긍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뉴스킨에서만 있는 단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긍정할 수 없는데 긍정을 해야 되는, 그걸 내가 왜 해요?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룹 리더가 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모습이 됩니다. 네, 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소름 돋아, 사장님. 주도적이어야 된다. 조직의 리더가 되려면. 뭐, 이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수용과 포용력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광대는 여기 막 떨리고 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500만 장자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큰 그룹을 만들려면 미안해를 많이 얘기하래요. 미안해요. 이걸 많이 얘기하래요.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는 긍정, 열정, 성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열정, 성실의 베이스는 긍정이어야 된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된다. 초긍정. 근데 긍정만 하지 말고 완전 초긍정. 긍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긍정하라.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하고 빡 네. 해주시고 네. 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뉴스핀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천둥이 딱 치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BGM이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뉴스핀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 순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환경이나 내 어떤 능력이나 적성, 성향 이런 거에 여러분들 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 인생 최고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선택한 뉴스킨에 후회 안 할 정도로 뛰어봤는가라는 질문을 매일 하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팀멜리트 진행 3년 차에 제가 진짜 김은정이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다 탈탈 털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뛰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그거를 마치고 나서 진짜 김은정 너 후회 안 할 정도로 뛰어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 진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고요.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 좋은 모습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족한 모습들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괜찮다, 괜찮아, 너는 변할 거니까. 성장하는 네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끝까지 정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변해가는 작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비즈니스 자존감이 올라가실 거고 그 비즈니스 자존감이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의 자존감이 다 올라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팀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팀의 파트너 사장님들의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는 스스로에게 반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면 그 순간순간 집중하고 뜁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천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최고! 사장님, 나 이게 계속 듣는데 온몸에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 매 순간 지지 말고, 나를 계속 극복해가고, 그리고 탈탈탈, 정말 털릴 만큼 열정을 다해서, 나 자신한테 반할 만큼 뛰어봐라.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와, 내 모습이 내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어떡해요. 10시가 넘었는데 계속 듣고 싶어하고 막 끊지를 못했습니다. 네. 오늘 성의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의도는요, 나부터 리크루팅 하자입니다. 노트를 피십시오. 그리고 적어보십시오. 왜 뉴스킨이어야 되고, 정말 나한테 사업 설명을 진지하게 해보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사업 설명을 했는데 가슴이 뛴다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리크루팅 할 때 남도 리크루팅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운 거, 오늘 되게 열심히 다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창에 조용한 이유는 막, 다 보니까 제가 사진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적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운 거 꼭 실행하셔서 여러분 아주 정말 후회하지 않을 올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